안녕하세요. 박인철입니다. 나는 나 방송 오늘이 이제 19번째 시간이네요.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고등학교 입시에 이제 낙방을 한 얘기를 하면서 그 제목을 시련의 시작이라고 했었습니다. 고등학교 시험 떨어졌으면은 뭐 그냥 시련이 그 한 번으로 끝났으면 시작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텐데, 그야말로 제 고등학교 시절은 시련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시련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, 오늘은 그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진 이후에 1년 동안 재수 생활을 하면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튼 그 좀 끔찍한 그 시간으로 좀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진도에 살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산으로 둘러싸다니면서 산에 올라가서 소리도 지르고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풀고, 좀 마음이 후련해지면 다시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풀곤 했었는데, 서울에 오니까 일단 지리를 모르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, 그래서 더구나 또 이제 한겨울에는 추우니까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3월이 되면서 이제 학원을 다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. 왜냐면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지식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정보에 어두워지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음,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그거를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새롭진 않겠지만 그 배웠던 지식을 다시 반복을 하고, 또 그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그 정보에 어둡지 않으려면은 학교를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그 집합 개념을 중학교 2학년 때 한 보름 동안 학교를 못 가면서 고스란히 다 날린 상태여서 학원을 다니면서 어차피 집합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되면은 그 복구가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생각까지도 했었죠. 그런데 또 어른들은 이제 문제는 학원을 보낼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1학기 때는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, 2학기 되면은 그러니까 시험이 가까워지면은 그때 가서 학원을 다니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. 다른 이유로 학원을 가지 말아 가면은 빡빡 우겨서라도 어떻게 학원을 다니겠다고 하겠는데, 그 돈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하니 그 참 내가 고집을 피울 수도 없고 해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또 받아들였습니다. 참 이상하게 저는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,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제가 고집을 꺾고 어른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희한하게 꼭 그 저한테 이제 손으로 다가오는 뭐 이제 그런 사례를 몇 번 경험했었는데, 이번에도 이제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이제 그거를 나중에 느끼게 되는데, 이제 그 3월부터 8월까지 그냥 집에 혼자 앉아서 그야말로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. 그래서 9월 달부터 다시 학원을 나가기 시작했는데,
가보니까 이제 학원에서도,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개수생들이 꽤 많았습니다. 근데 학원 입장에서는 성적 우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원에도 그 학원비를 면제해주는 장학제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, 이제 시험을 봐서 성적 우수자를 몇 명 선발해가지고,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면은 장학금을 주는데, 제가 이제 학원을 들어가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이제 장학생 선발 시험을 봤는데, 시험을 본 결과를 봤더니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제가 탈락이 됐습니다. 차라리 그러니까 봄부터 학원을 계속 다녀서 꾸준히 복습했더라면은 장학생 선발돼 가지고 2학기는 학원비를 면제받으면서 더 안정된 성적을 가지고 더 좋은 학교를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뒤늦은 후회를 또 어른들도 이제 하게 된 것이죠. 그렇지만 이미 시간은 흘러갔고, 이제 그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,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, 제가 어린 시절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. 물론 그건 뭐 제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,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학생들이 스스로 지적 호기심을 그 고양시켜 가지고 그거를 어떤 지적 탐구를 통해서, 아,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찾아내야겠다라는 그런 훈련들이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만 열심히 외우고,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한참 후에 대학을 갈 무렵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.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몇 달을 앉아 있다 보니까 하라는 공부는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계속 이제 고민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는 과연 내가 이렇게 혼자서 집에 있어가지고 과연 도시에서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한 애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? 또 부모님들은 이렇게 나를 학원 보낼 돈도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거에 내가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? 하여튼 기타 등등 모든 그 고민만 혼자 싸져 안고 끙끙거리고 있다 보니까 정작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생각 다 버리고 그냥 공부만 꾸준히 했더라면은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, 그러한 훈련도 안 돼 있었고 혼자서 공부하는 훈련도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낭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을, 아,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부분들 잘못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도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나서의 일인데, 지금도 뭐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되도록이면은 애들의 어떤 학습에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일을 챙겨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방향으로 애들을 지도했고 그랬는데, 그것이 뭐 한두 사람의 어떤 부모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것이고,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이 외국의 사례를 봐가지고 인간의 어떤 잠재적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, 그러면서
스스로의 길을 스스로가 찾아가는 그런 정책을 키워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사실 공부라는 것이 그 경쟁이 있어야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 그 좀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, 그 독일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들어보면은 고등학교까지 아예 시험을 안 본다고 합니다. 독일의 경우에. 그러면은 시험을 안 보는데 학생들이 과연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? 아니,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할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, 결과적으로 그 독일의 그 다양한 어떤 그 노동 생산성이랄지 그 이루어내는 그 성과들을 보면 경쟁에 찌들린 우리나라 그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, 어, 지금 수십 년간 그렇게 경쟁에 내몰아서 네 능력을 최대한 끄집어내라라고 독려하는 대한민국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오고 있는 현상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저는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 2학기 때라도 몇 달 동안 학원을 다니면서 그 수학은 여전히 자신 없는 과목으로 남아 있었지만, 그 겨우겨우 이제 학교를, 그러니까 1년 전에 응시했던 그 동성고등학교에 다시 응시를 해가지고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실력이 좀 나아졌는지 몰라도 아무튼 고등학교는 합격이 되었습니다. 뭐 다른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그나마 이제 고등학교 진학이 되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,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어갈 거 1년을 시간을 낭비하고 들어간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좀 서운한 느낌도 들었는데,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제 저 자신의 그 한계점이, 그렇다면 중학교 때 진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과연 그렇게 도시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교육을 받았는가? 그건 아니었다라는 판단이 또 되더라고요. 사실 그 중학교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뭐 어떤 고도의 지적 그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, 그 진도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뭐 서울에서 배운 거나 진도에서 배운 거나 결국은 그게 그거였는데, 실제로 제 선배들 중에는 이제 인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인류 대학까지 이제 진학하시는 그런 분이 또 많이 계셨는데, 저는 중학교를 도시로 그 진학하지 못했다라는 실망감에 휩싸여 가지고 너무 그 어떤 좌절감에 휩싸여서 보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, 또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대충 나름 좀 상위 득수에는 포함이 되니까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그 자만에 빠져서 더더욱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지를 키우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,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중학교 때 그 산을 들러 다니면서
그 단련시켜 놨던 그 체력은 나중에 그 제가 체력적인 그 능력이 필요했을 때 그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얻은 점이 있다라면은 그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그 서울 추위에 이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맨날 오들오들 떨고 앉아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듬해 봄에 이제 그때 5월 달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좀 풀리니까 이제 아침마다 냉수마찰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살던 데가 이제 수유동 쪽이었는데 그쪽에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물물을 이제 퍼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우물 좋은 점이 이 땅속에서 퍼올리니까 여름에는 물이 수돗물보다 훨씬 시원하고 겨울에는 오히려 수돗물보다 따뜻한 그런 이제 느낌을 줬었는데 아침에 그 우통을 벗고 우물가에 나가서 수건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냉수밭을 하다 보면은 그 날씨가 좀 쌀쌀할 때는 그 팔 쪽이나 이제 몸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를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어떤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이 정도의 훈련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냉수마찰을 매일매일 했었는데 그 결과로 그 이듬해부터는 한겨울에도 내복에 필요 없는 그러니까 추위에 대한 저항력은 그 한 해 동안의 냉수마찰로 이제 얻어냈다라는 뭐 자랑이라면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반년은 엄청난 그 고민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음속에 지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헤매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그나마 2학기 때 몇 달 동안 학원 다니면서 또 이제 그 입시 준비를 한 결과로 고등학교에는 진학을 했고 문제는 그 이듬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또 다른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이겨내는 데는 또 단순히 재수할 때 느꼈던 그런 고통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